여러분은 어떤 컨트라스트를 좋아하십니까? 부드러운 컨트라스트? 아니면 강한 컨트라스트? 컬러 그레이딩의 개념 안에서의 컨트라스트는 영상의 감정이나 분위기, 그리고 개인마다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컬러 컬렉션 안에서의 적절한 컨트라스트는 어느 정도의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적당한 범위, 그 범위 안으로 잘못된 그림들을 끌고 오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컨트라스트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밝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디오 스코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빛에 대한 수능이라는 점입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엔 안 보이던 사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보인다거나, 바닷가에서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눈이 부신 경우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눈은 환경에 따라 홍채를 조절해서 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조절합니다. 카메라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눈에 있는 조리개를 조여주거나 풀어주는 거죠. 이건 생물학적으로 아주 편리한 기능이지만 색 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두운 밤신을 색 보정하다가 낮신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너무 밝아 보여서 밝기를 줄여버리는 실수. 이건 우리가 어두운 밤신에 적응이 돼서 홍채를 활짝 열고 있다가 갑자기 많은 빛이 들어오니까 절대적인 밝기보다 더 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밝기를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되고, 잠깐 쉬다 오거나 다음날 결과물을 보게 되면 낮신이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밝기를 다시 만져야 되는데 또 만진다고 해서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 눈이 상황마다 거짓말을 해서 생기는 일인데,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밝기를 보고 있는지 솔직하게 알려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 이렇게 하드웨어 계측기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프리미어나 리졸브에 들어있는 계측기도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쓰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읽는 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따로 익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계측기 중에서 밝기를 나타내는 스코프들을 알아볼 텐데요. 컨트라스트를 잡을 때 쓰셔야 하는 스코프는 주로 히스토그램과 웨이브폼입니다. 히스토그램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곳까지의 신호의 양을 계산한 분포도인데, 그림 한 특정 위치의 밝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웨이브폼은 그림상에 자신이 보고자 하는 부분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브폼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웨이브폼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영상으로 시작하기보다 단순한 예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웨이브폼은 그림의 밝기를 보여주는데 가장 어두운 신호는 0, 가장 밝은 신호는 100으로 표현합니다. 보시다시피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50%의 밝기인 그레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웨이브폼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왼쪽부터 1, 2, 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웨이브폼상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숫자는 써 있지만 밝기가 모두 100%라 그 정보값이 웨이브폼의 위쪽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밝기를 내려보면 숫자의 밝기가 일정해서 계속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웨이브폼상에서 보이게 할 수 없을까요? 그 방법은 그라데이션을 주면 됩니다. 1, 2, 3 위쪽 끝부분이 제일 밝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웨이브폼은 이미지 상하에 있는 형체를 표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밝기가 밝은가 어두운가를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라데이션을 줘볼게요. 그러면 숫자의 형상은 반대가 됩니다. 숫자 아래쪽이 위쪽보다 밝으니
웨이브폼상에서는 숫자의 밑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이미지 자체에서의 위아래의 개념과 웨이브폼상에서의 위아래의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웨이브폼상에서의 좌우는 그림과 똑같이 좌우의 개념이지만 상하의 개념은 그림의 위치적인 정보가 아니라 밝고 어두운 정보의 차이입니다. 우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X축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FHD 사이즈의 영상은 가로로 1920개의 줄이 있고 4K 영상이라면 3840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FHD 영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1920개의 줄 가운데 그림의 왼쪽 3분의 1 지점에 있는 이 한 줄만 화면에 보이게 된다면 이 줄의 밝기 신호도 웨이브폼 왼쪽의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실제 영상이 웨이브폼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나 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화면 밑부분 중간 정도의 밝기의 수영장 신호는 웨이브폼상에서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 제일 밑쪽의 밝은 대리석이 웨이브폼상의 맨 위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제일 밝은 대리석이 왼쪽에 있는데요. 웨이브폼상에서도 왼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어두운 나무들의 신호는 웨이브폼상의 제일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웨이브폼은 그림과 좌우의 X축은 동일하지만 밝기를 표현하는 Y축은 그림의 상하 위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히스토그램보단 나아요. 히스토그램은 좌우 상하의 개념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밝기의 분포만 보여주는데 웨이브폼은 좌우 신호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밝기를 만질 때 더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웨이브폼을 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색보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색보정 환경에 대해서인데요. 세계 영상 기술의 표준을 제안하는 영화 기술자협회인 SMPT의 166번째 권고안 컬러TV 시청 환경에 따르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모니터에 직접적으로 반사되는 광원이 없어야 되고 6500켈빈 조명 환경 아래에서 모니터 후면 시야는 모니터 크기의 최소 8배 이상이 무채색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색보정 환경을 세팅하실 때 모니터에 직접적으로 반사되는 조명을 피하시고 모니터 뒤쪽이 햇빛이 잘 드는 창문이 있는 경우 무채색 암막 커튼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모니터 뒤의 벽지나 조명이 채도가 높은 원색이라면 눈의 색수능 특성으로 정확한 색보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담이지만 8, 9년 전까지만 해도 색보정실에서 담배를 피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뿌연 연기가 블랙을 떠 보이게 해서 원래의 컨트라스트보다 더 세게 작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 작업하셨던 팀장님들 영화를 지금 봐도 컨트라스트가 잘 잡혀있는 게 신기합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은 끝났고요.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컬러 컬렉션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컨트라스트, 화이트 밸런스, 채도의 순서로 작업하는 건 그냥 제가 임의대로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컨트라스트는 밝기의 속성이고 화이트 밸런스와 채도는 컬러의 속성입니다. 이 밝기와 컬러는 자신들이 변화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색상의 변화는 밝기에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 밝기는 색상과 채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렌지색의 매트를 예로 들어서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는 벡터스코프 신호와 밝기를 나타내는 웨이브폼 신호를 비교해 볼 건데요. 만약 오렌지색에서부터 색상을 계속 변화시킨다면 벡터스코프 신호 변화량은 큰데 반해 웨이브폼 신호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렌지색의 밝기를 변화시키면 벡터스코프상의 색상과 채도 신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컬러를 먼저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밝기를 조절하게 되면 잡아놨던 채도와 색상이 더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상 밝기, 즉 컨트라스트를 먼저 조절하고 색상과 채도를 나중에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컨트라스트 작업을 하기 전에 웨이브폼을 읽는 방법과 색 보정 작업 환경 설정, 그리고 컬러 컬렉션 작업 순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작업을 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실제로 컨트라스트를 잡아보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